안녕하세요. 자, 오늘 형법 문제는요, 강도와 중강도. 자, 한 분이 강도와 중강도의 공동전범 관련된 것 좀 해달라고 해서 그런 문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해경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1번에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해서 상해를 가한 때 나머지 범인은 어떻게 되느냐. 자, 공동전범 문제가 나오는데요, A하고 B하고 두 사람이 있는데 일단 공모는 절도를 공모했습니다. 절도를 공모했는데 둘이 같이 절도를 해버리면 그냥 똑같이 절도로 끝나는데 얘가 거기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해버린 거죠. 그럼 폭행 협박을 해버리면 얘는 당연히 중강도가 되겠죠. 중강도가 되고 상해를 가했으니까 강도 상해죄가 됩니다. 중강도가 상해를 가해도 강도 상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밑에 있는 B는 어떻게 되냐 문제인데, 자, 공모를 절도까지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초과된 부분이죠. 근데 초과된 부분을 B에게 인정할 수 있냐 문제인데, 원칙대로 따진다면 이 부분도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느냐.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면 똑같이 강도상해로 가겠지만 전부 다. 근데 이게 공모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 사실은 이게 공동접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대법원은 이걸 똑같이 다 인정을 해버립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공범한테도 강도상해까지 다 인정이 돼버립니다. 자, 이유는 이제 대법원의 입장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절도를 하자. 절도를 하자라고 공모를 하면요, 당연히 뭔 생각하냐? 야, 이거 걸리면 어떻게 하지? 야, 걸리면 도망가야지. 걸리면 안 된다. 네가 걸리면 나도 잡혀. 나도 잡히니까 너 절대 걸리면 안 돼. 그럼 걸리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당연히 폭행 협박을 해야 도망을 갈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절도하자라는 말 안에는요, 우리 대법원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절도를 하자라는 말은 절도를 하자, 걸리면 안 돼. 걸릴 것 같으면 때려서라도 도망을 가야 돼. 까지가 다 공모가 됐다고 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게 예견이 가능하다면, 발견이 되는 게 예견이 가능하다면 다음 말도 다 공모할 수 있는 의사로 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예견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것까지 공모한 걸로 봐버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상해 부분은 어떻게 되냐? 상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강도가 돼버리면요, 여러분 강도하자라고 한다고 치면 강도는 폭행 협박을 하는 게 강도죠. 강도하면서 안 다칠 수가 있나요? 야, 강도하자. 다치면 어떡하지? 야, 강도가 다치는 걸 무서워하면 어떡하냐? 강도는 당연히 사람을 때리는데 당연히 다치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예견할 수 있으니까 상해가 예견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건 뭐예요? 그냥 하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도 예견이 가능하면 둘 다 강도상해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법원은, 자, 강도가 상해를 가했을 때, 공범 중 하나가 상해를 가했을 때 다른 공범도 치상이 아니라 강도 상해로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예견이 가능했는데도 했다라는 얘기는 그냥 공모한 걸로 취급해도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중강도도 절도를 하자라고 했는데 절도를 하자는데 발각이 될 게 예견이 가능해요. 그럼 발각이 될 게 예견이 가능하면 뭐라고 할까요? 발각돼도 하자. 그건 뭐예요? 걸리면 안 되는 건데 발각이 돼도 한다는 얘기는 걸리지 마. 때려서라도 도망을 나와야 돼까지 다 공모한 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견이 가능하면 중강도도 공동전범이 돼버리고요, 강도상해도 공동전범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별히 예견이 가능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다 인정해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자, 절도를 공모를 했지만 특별히 예견이 되는 게 예견이 안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예견이 가능하도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중강도도 인정이 될 수 있고요, 중강도가 상해를 가면 또 강도 상해가 돼버리니까 이것도 예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준강도 상해죄의 죄책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절도 중에 한 놈이 중강도를 했을 때 중강도 둘 다 인정해버립니다. 또 강도 중에 한 놈이 상해를 가하면 역시 둘 다 강도 상해로 간다는 거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2번도 강도의 공범자 중, 자, 공모는 강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상해를 가했네요. 상해를 가고 죽여버렸네요, 이번에는. 자, 주의하실게요. 공범 중 강도를 공모했는데 얘가 상해까지 가해버리면 이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본다고 그랬죠. 자, 예상이 가능한데도 한 거니까 너도 강도상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만 그런데 강도가 사람을 죽여버리면요, 강도하자. 그래, 강도하자. 다치는 건, 야, 강도가 다칠 수도 있지. 그래도 하자. 이건 되지만 사람을 죽이는 건, 죽이는 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죽이는 것까지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이면 어떻게 되냐? 자, 강도는 공모했고요,
살인을 하자고는 하지는 않았어요. 그때 강도가 칼을 들고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죽을 걸 예상은 가능하죠. 그러면 예견은 가능한데 하자고 하는 고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모는 안 했으니까. 그럼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하냐면 예견은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치사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요, 강도가 상해를 가하는 건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고 공모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강도가 상해를 가하면 공범도 강도상해예요. 근데 강도가 사람을 죽여버리면요, 이건 예견은 가능하지만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강도 치사의 공동전범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모 없어도 당연히 강도 치사죄로 봐버려요. 충분히 예견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도가 상해를 가하는 것과 강도가 살인을 한 경우를 구분하시면 돼요. 강도가 상해를 가했을 때는 공범도 강도상해. 왜?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상해 정도는 같이 하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강도가 살인을 했을 때는 공범이 죽이자고까지는 할 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럼 공범은 강도 치사. 이걸 알아두시고요. 자, 갑과 을은 함께 절칠하다가 현장에서 발각이 됐답니다. 현장에서 발각이 됐고, 발각이 됐다는 얘기는 충분히 발각이 예상이 됐었다는 얘기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절도를 공모를 했는데 도망가다가 둘 중에 한 사람이 체포를 면하려고 협박을 했네요. 그래서 중강도가 됐네요. 그럼 특별히 예견이 가능한 게 아니라면 둘 다 뭐가 된다? 중강도죄 공동전범이 된다. 그 우리 판례 중에는요, 예견이 안 된다고 하는 거, 판례는 2개밖에 없어요. 사실상식은 2개만 아시면 됩니다. 중강도가 예견이 안 된다는 판례 이 2가지만 아시고 나머지는 다 중강도로 처리하시면 돼요. 공동전범으로. 안 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담배 창구 아시죠? 담배 창구로 빠져나오려다가 걸린 사례 있잖아요. 이건 당연히 왜 예견이 안 된다냐면요, 이 사례를, 이 판례를 잘 보시면은요, 이 두 놈이 절도를 하러 가기 전에, 그 전에 그 담배 가게에 담배를 사러 간 적이 있었어요. 술을 먹다가 담배를 먹고 싶어서 담배 가게를 갔는데 담배 가게가 문이 잠겨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담배 가게를 문을 발로 차고, 이제 술도 먹겠다, 담배를 사야 되겠다, 문도 발로 차고 막 아무리 눌러도 주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밖에서 문을 걷어 차도 주인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무도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술을 먹고 지나가는 길에, 야 저기가 거기야, 저기 담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주인 없더라. 주인 없어? 그럼 들어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절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빈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 예견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중강도 인정 안 한 거고요. 하나는 몽둥이 뺏은 거 있죠. 몽둥이 뺏은 사건인데 이거는 이제 이 피해자가 대단한 사람이죠. 두 놈이 도망을 갔는데 한 사람이 하나를 범인을 검거했죠. 얘를 검거를 하고 얘를 동네 사람한테 맡겼습니다. 그럼 얘는 검거를 당할 때 이 피해자한테 바로 검거를 당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얼마나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인 걸 알아요. 근데 더더군다나 이 사람이 이를 검거를 하고 몽둥이를 들고요, 또 B를 쫓아갑니다. 그럼 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절도범의 입장에서는요, 나를 체포한 사람이에요. 나를 체포한 사람이야. 내가 체포가 됐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당연히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체포가 됐어요. 근데 나를 체포한 사람인데 더더군다나 이 사람이 뭘 들고 가요? 몽둥이를 들고 가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A는 공범 B가 얘를 폭행할 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뭘 걱정하냐면요, 야 B는 죽었다, 이제 쟤 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얘가 이걸 중강도 할 거를 상상도 못합니다. 나를 체포했고 더구나 몽둥이를 들고 쫓아가네, 아이고 얘놈 안 죽으면 다행이다. 그래서 충분히 이건 예상할 수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갔는데 얘가 이제 1km를 쫓아가다 보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몽둥이를 뺏겨버렸죠. 이 사람한테 뺏기니까 이놈이 몽둥이로 피해자를 때린 사연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 먼저 검거된 놈 입장에서는 이 상대방이 중강도를 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판례 빼고는요 다 중강도 공동점을 인정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피고인이 여관에서 종업원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객실로 끌고 들어오는 등 폭행 협박을 하고 있던 중 마침 다른 방에서 나오던 여관 주인도 같은 방에 밀어넣었죠. 자, 같은 방에 밀어넣은 후 금품을 강치를 했습니다. 자, 누구의 금품을 강치했느냐? 자, 주인과 종업원 두 사람한테 금품을 강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관리인이 2명이죠. 주인 소유자, 주인의 물건을 훔친 게 하나 있고요, 종업원의 물건을 뺏은 게 하나 있고 종업원의 물건을 뺏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2개의 풍선이 생길 겁니다. 다만 이게 하나의 행위냐 2개의 행위냐의 문제겠죠. 자, 보니까 같은 방에 밀어놓고 했습니다. 자, 우리 판례는 이거를 동시에 이루어진 걸로 봤습니다. 그럼 동시에 이루어진 걸로 보면 어떻게 돼요? 동시에
강취한 걸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상적 경합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이게 틀린 겁니다. 같은 방에 밀어놓고 했으니까 이거는. 자, 그래서 우리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강도는요, 기본적으로 도둑놈 중에 한 놈이 중강도를 저지르면 다른 절도범도 다 중강도로 봐요. 판례 2개 빼고 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거 담배 창고 판례하고 몽둥이 뺏은 판례 2개 빼고요. 그다음에 강도가 상해를 가면 당연히 예상할 수 있고 그것도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 상해의 공통점으로 봅니다. 다만 강도가 사람을 죽여버린 것까지는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강도가 사람을 죽이면 공범은 강도 치사로 간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관 판례는 같은 방에다 놓고 같이 했기 때문에 요거는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